네, 뉴욕 증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덜어지면서 올라갔습니다. 기술주의 흐름도 좋았었는데요. 오늘도 미리 시장 열리기 전에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연결고리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베어마켓 랠리 기대 속에 아쉬운 빅테크 실적 발표. 그러게요. 시간 외에서도 실적 발표 그닥 좋지는 않았더라고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미국 증시가 3일 연속 상승이 나왔었고, 네. 그리고 그 상승폭도 상당히 컸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실적까지 조금 더 좋아지게 되면 날아가지 않을까요? 이제 FOMC 네. 회의 전까지는 이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네. 이것이 결국은 시간 외에서 알파벳하고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하면서 와장창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시간 나스닥 선물이 아까 보니까 1.8% 정도 하락이 나오더라고요. 반영하는군요. 예. 네, 그만큼 국내 시장에 오늘도 혼조세를 또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이제 장중에 있었던 소식들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영국 소식부터 먼저 들을까요? 네, 일단 그 달러 강세에서 완화되는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렇죠. 예. 예, 영국 이제 57대 총리인 리시 수넥 총리가 공식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랬군요. 이 수넥 총리가 이제 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 리즈 트러스 총리가 몇 가지 잘못을 하게 됐고 나는 이를 바로잡으려고 총리가 되었다. 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꼭 집었네요. 예, 이 경제 안정과 신뢰를 정부의 핵심 의제로 삼았고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이 리즈 트러스 총리가 이제 실수를 했던 부분을 계속적으로 내가 바로잡아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고, 네. 그리고 정부 인사 같은 경우에도 탕평책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영국 관련돼서 많은 불확실성이 있었었는데 이게 네. 계속적으로 잠재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이네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정말 잘 지켜지느냐를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가 한 1.7% 정도의 강세가 나오게 되고 네. 그리고 길트체 같은 경우에도 3.6%까지 이 금리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숫자로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네요. 안정을 찾아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러한 이제 부분이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악재로 반영이 됐었었는데 그만큼 어느 정도 그렇죠. 이제 네. 반대로 긍정적인 요인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한 0.7%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네. 110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됐었고요. 일단 달러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되는 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영국에서는 어쨌든 이 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또 경제 지표가 또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어떤 지표들 나왔나요? 일단은 주택 지표 나오게 돼요.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갔었죠, 집값이. 네, 뭐 전년도 대비는 물론 올라갔습니다만 네. 전월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주택 가격 관련돼서 지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고요. 네. CNBC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정도 수준의 상승세 둔화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7년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S&P 다우존스에서도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면서 모기지 파이낸싱이 더욱 비싸지게 됐고 네. 주택을 보유하기 더 어렵게 됐다라고 비싸니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지금 많은 부분 임대료 관련된 부분이 향후에 시차를 두고 점점 내려갈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조금 낮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중요하죠. 보시면 될 예.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 미국의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오게 됐는데 역시나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네. 컨퍼런스 보도에서는 현재 여건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네. 경제 성장세가 4분기부터 뚜렷하게 둔화되기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게 되면서 소비 지출에 대한 압력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는 이제 연말 시즌에 소비를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렇죠. 네, 그 소비 시즌에 조금의 적신호가 켜질 수도 있다. 아, 소매업체들에게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겠네요. 라고 이제 경고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일단은 이제 경제 지표들이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지금은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말하면 안 되죠. 네,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연준의
이런 통화 정책의 속도를 늦춰줄 수 있겠다라고 기대가 좀 있네요. 기대가 다시 한 번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너스톤 웰스에서는 투자자들이 더 완화적인 연준에 대한 기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좋게 해석했네요. 언급을 했고요. 예, 예.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도 경제가 충분히 둔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미 시장 가격이 매겨진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OMC 회의가 이제 내달 초에 있게 될 텐데 네네. 그때까지 사실상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면서 이제 이 미국 증시가 더욱더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 장 마감 때까지 반영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적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도 많이 맞춰지고 있었었는데 네.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닥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장중엔 그랬죠.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이런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네. 워낙 기대치를 많이 낮춰놨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잘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그것이 결국 오늘 장마감하고 이제 좀 아쉬운 실적 발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중에 괜찮았던 종목들부터 볼까요? 네, 먼저 GM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G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액은 조금 아쉬웠어요. 컨센서스를 하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역시나 EPS에서 컨센서스 크게 상향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인도량 대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던 부분이 조금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았네요. 이 3분기 때 북미 지역에서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마켓 쉐어율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군요. 원래는 한 12% 정도였었는데 15% 정도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부분 북미 쪽에서 판매가 많이 GM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메리바라 CEO 같은 경우에는 네. 이 GM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강하기 때문에 연간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은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쵸. 그래도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전기차 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2022년도에는 44,000대를 올해. 이제 이 생산을 할 건데 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7만 대 이상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그렇군요. 전기차 부분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생산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완성차 쪽은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더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음료 쪽, 또 코카콜라 쪽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코카콜라도 역시나 실적 역시 잘 나왔고요. 매출액이라든지 EPS 모두 다 컨센서스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역시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이제 가격적인 인상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특이한 점은 올해 가이던스 관련돼서 네. 코카콜라는 상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신 있나 봐요. 네, 그만큼 연간 가이던스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원래 제시했던 것보다 늘어날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EPS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소매업체들의 필수 소비재가 가격 인상을 하게 되고 그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는 이러한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실적이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이제 관련된 이 소매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3분기까지는 원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 그쵸. 때문에 네. 실적이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네. 4분기를 그리고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러한 똑같은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차를 잘 이용해서 매매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장 마치고가 좀 이제 우울해졌는데 이 두 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글부터 볼까요? 네, 구글 보게 되면 시간에서 아까 7% 정도까지 더 밀렸네요. 하락이 네.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 하회했습니다. 네.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광고 수익이 안 좋았어요. 광고를 먹고 사는데 그게 안 좋군요. 네. 우리들이 예전에 많이 봤던, 지금도 많이 보고 있죠. 유튜브 광고 수익이 네. 전년도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라는 이제 이 수치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나마 클라우드 관련돼서는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정도 실적을 그래도 맞췄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큰 폭의 하락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분위기상 보게 되면은 사실 내일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안 좋게 그렇겠죠. 시작을 하게 돼서 예. 더욱더 조금 낙폭을 키우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보시는군요. 듭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또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체 아니겠습니까? 또 안 좋더라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구글보다는 낫어요, 사실. 실적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실적만 놓고 보게 되면은
컨센서스 매출액은 부합을 했고요. EPS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회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여기는 이제 클라우딩 컴퓨팅 관련돼서 좀 성장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미래 먹거리 아니었습니까? 계속적으로 네. 성장 동력으로 많이 삼고 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PC 관련돼서 수요가 급감을 함에 따라서 관련돼서도 타격받는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초 이 실적 발표를 하고 시간에서 처음엔 한 2% 남짓한 이제 부분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락폭이 6% 가까이까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컨퍼런스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더 안 좋은 내용이 보다 더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막판에 이제 시간 외에서 안 좋은 흐름이 나와줬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연결고리 종목은요, 바로 이겁니다. HL 만도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회사인지 좀 가격 전략까지 가볍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예전 만도예요? 그 만도인데 앞에 한라가 붙은 거죠. 네, HL 만도로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되게 되면서 네. HL 만도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국내에서도 현대차, 기아차 관련된 자동차죠. 실적 발표를 했었었는데 예. 그 실적이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자동차 관련된 생산량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이 HL 만도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제부터는 바닥에서부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망치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미 관련돼서 GM이라든지 아니면 포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량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 선이 다 있군요. 네,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생산량 증가가 되는 부분이 비단 국내 회사들만 아니라 북미 회사들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HL 만도는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만도 같은 경우 예전에는 사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조정폭이 많은 부분 실적 둔화와 함께 받았었는데 가격 매력이 이제 있군요.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예. 이런 부분도 이제부터는 조금씩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만도가 어제 한 4.8% 올랐는데 목표가 얼마나 볼까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주 높게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서 봤을 때는 한 5만 1,000원 부근까지 5만 일단은 1,000원. 목표가를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시장 흐름 좋지 않기 때문에 한 4만 3,000원권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손절로서 일단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완성차와 관련해서 글로벌 성장의 수혜를 받게 되는 HL 만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